뉴스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2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시간이죠.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은 포르투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지난 주말에 포르투갈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네. 그 집권 여당인 사회당이 거의 다시 재집권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러니까 거의 확실시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1당인 것은 이제 물론이고 절대 의석에서 9석이 부족한, 그러니까 106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재집권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지난 2015년 총선 당시에는 86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무려 20석을 더 확보를 한 거죠. 총 네. 36.65%를 차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통적인 라이벌, 그러니까는 지금 사회당이 이제 약간 중도 좌파라면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중도 우파가 이제 3인당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이 3인당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좌파 정당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포르투갈에서는 3인당이 우파 정당인데 네. 이번에 지난 선거에 비해서 12석을 더 잃었습니다. 77석으로 두 선거 연속해서 지금 내리막세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당이 이번에 절대 다수에서는 9석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다른 정당과 연정 가능성도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이 이제 좌파 블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좌파 블록입니다. 아, 정당 이름 자체가 좌파 블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여러 이제 좌파 정당이 모여가지고 트로츠키스트, 마오이스트 모여가지고 아예 정당을 하나의 단일 정당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의석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015년 선거 때 19석이었는데 이번에 역시 19석입니다. 제가 좌파 블록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공산당과 녹색당이 합쳐진 것이 좌파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석 변화 없고요. 네. 그대로 19석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역시 좌파인데 민주연합동맹,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5석을 더 잃어서 이번에는 12석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좌파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당이라고, 우파 국민당 혹은 우리말로 국민당 혹은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뭐 민중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People's Party 이러면은 이제 국민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민중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니까 네. 13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5석으로 군소정당으로 몰락해 버리고 네. 말았는데 그런 이제 결과가 이번에 나왔죠. 그러면 이 집권 여당인 사회당이 뭐 재집권이 확실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과반은 안 된 거니까 과반은 못했습니다. 연정을 또 해야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연정이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지난 2015년 선거 이후로도,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사실상 내각에서 이제 그 다수당을 차지하는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의원 네. 내각제인데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도 강해요. 정치적인 권력이. 그러니까는 약간 이원 집정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의원 내각제 가까운데요. 네. 그 지난 2015년 선거 이후에도 사회당이 그때는 사실은 1등이 아니라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커녕 2등을 했는데 그 제1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파 정당이, 그러니까 3인당이 절대다 의석을 확보를 못하면서 연정 파트너도 못 구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2등인 사회당이 다른 그 좌파 정치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정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정부에 참여는 하지 않고 투표를 하면 이제 투표는 해주는 뭐 이런 식의 형태로 해가지고 소수 정권을 이끌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또 이제 또 연정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수 진영이 몰락하고 진보 진영이 완승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사회당이 각계 측에서 좀 고르게 성장한 부분,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의 표만 얻어온 것이 아니고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그 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잃었어요. 딱 하나 그 좌파 블록이라고 하는 그 정당만 그대로 이제 의석의 변화 없이 그대로고 없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의석을 잃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잃은 의석들이 대부분이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사회당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는 그 우파 진영에서는 지난 2015년 선거에서 단일 대열을 만들면서 연합전선을 이제 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따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두 정당이. 근데 총 두 정당이 합쳐서 총 17석을 잃었어요. 네. 그 의석이 모두 사회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있는 민주연합동맹 그 표까지 아까 이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표까지 흡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회당이. 그러니까 좌우에서 모두 표를 흡수해서 상당 그러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다른 좌파 정당보다도 이 사회당의 완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유일하게 뭐 기존 정당과 달리 좀 이렇게 많이 이번에 표를 얻은 정당이라고 하면 군소 정당이긴 하지만 네. PAN 판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People, Animals, Nature.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동물을 자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권까지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동물권, 자연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자연 친화적인. 근데 그 군소 정당인데 한석에서 지금 4석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약간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 그러네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기존 정당들이 이제 그대로 의석의 변화, 이동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사회당이 완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회당이 이렇게 완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네. 포르투갈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 사태를 겪었던 것처럼 그렇죠. 2011년에 재정 파탄 위기가 한번 닥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제금융단체들의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뭐 혹독하게 경제 긴축 정책 네. 그리고 시스템 대수술까지 요구받았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회당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2011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9년이니까 지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죠.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이 사실 전 세계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든 외신들이나 정치 외교가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그 이유인데 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도 이제 그 금융 그 경제 좀 파탄이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시면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탈리아도 그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남유럽 국가들이 전체가 흔들흔들하던 그런 시대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유럽 그 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그 다음에 IMF로부터 이게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꿔주는데 그냥 꿔줍니까? 혹독하게 압박을 그렇죠. 받으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거 고쳐라, 이거 줄여라, 뭐 네. 압력을 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 포르투갈, 뭐 이 스페인, 이탈리아 뭐 다 겪었던 사실인데 사실 그때 이제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 정당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시리자라고 하는 급진 좌파 정당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수용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연합하고도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 이제 굉장히 대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결국은 굴복을 했거든요. 결국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그 IMF 그리고 유럽 연합, 유럽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긴축 경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르투갈은 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네. 그 결과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잖아요. 결과를 봤을 때 그리스는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만큼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네네. 반면에 포르투갈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뒀다는 것. 그러니까는 그게 그럼 뭘까? 결국은 이제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재정 파탄이 났을 때 긴축 경제, 혹독한 긴축 네. 경제 우리나라도 뭐 경험했었고 그게 정답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포르투갈이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어떻게 됩니까? 줄여야죠. 그다음에 사회보장 줄여야죠. 그다음에 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니들리는 이게 보통 뭐 긴축 경제, 뭐 긴축 재정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우리가 요구받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반대 방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연금 동결했던 것을 그러니까 그 전에 우파 정권이 동결했던 것을 철회하고 사용자 사회보장 지불금을 축소하는 것을 또 철회하고 해고를 쉽게 하도록 이제 했던 그 법안 그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전부 반대로 했는데 다시 말해서 돈을 줄이고 아끼고 이게 아니라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풀어줌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구매력을 늘려서 네. 그 포르투갈 경제를 끌어올린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 주도 성장 포르투갈판 소득 주도 성장이었는데 이게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그러면 무조건 좀 뭐랄까요 진보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모두 추구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더 좌파 예를 들어서 좌파 블록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표 줄 테니까 그럼 우리 요구사항 들어줘. 연장에는 참여 안 했지만 요구사항이 있었겠죠. 네. 예를 들자면은 그 금융 부분을 모두 국유화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 근데 이거는 사회당의 이제 총리가 그걸 이제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현 총리죠. 그렇죠. 네. 현 총리죠. 네. 그런데 역시 또 이제 재임을 하게 됐고요. 할 가능성이 높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좌파 정당끼리 어떤 그 갈등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정치력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진보 성향의 어떤 그 정책들을 추구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거부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그 신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정치적인 어떤 그 결단력, 추진력 그리고 어떤 그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양쪽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극복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원래는 변호사 출신인데요. 그 리스본 시장을 했었고요. 그 사회당 당수를 지금 현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이분이 과거에 그 포르투갈 총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외무장관인가 이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긴축 재정보다는 소비력 확장하는 쪽으로 경제를 재건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 극우 세력, 포퓰리즘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땐 조금 예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주목을 우리 지난주에도 오스트리아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이탈리아도 그렇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극우 세력, 그다음에 포퓰리즘 여기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기존 시스템이 전체가 흔들리는 그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고요. 기존 우파, 중도 우파, 중도 좌파들이 전부 몰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포르투갈에는 그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가 그렇죠. 네, 크게 작용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통적인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라든가 이런 그 전통 정치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어떤 반증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스페인 경우도 그건 유사한 경우고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이 정답이라는 그런 국제 금융 단체들의 해법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그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좀 시사점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포르투갈의 총선 결과와 더불어서 정세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